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고대 유학 역사서 그리고 도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쭉 문화사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고구려의 유학 그리고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 한 번에 표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유학이라는 부분에서는 학교가 뭐가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유학을 공부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는 고구려만 유일하게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고구려 태학하면 언제죠? 바로 소수리망 때였죠. 우리 소수리망 때 불태율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당을 설치했다. 경당은 유학과 무술을 가르쳤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라의 화랑도와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사서 부분을 보면 고구려는 역사서 이 초창기에 국초에 100권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서가. 자, 그러다가 이게 너무 100권이니까 내용이 많다. 좀 추려서 5권으로 이제 추려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추렸다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문진의 신집 5권 영양왕. 이 고구려만 역사서를 영양왕 때 이렇게 좀 아주 전성기 때 만들지 않았고요.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진흥왕 이렇게 전성기 때 역사서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도교적인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사신도 중요하죠. 강서교분,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 동서남북에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의 동물처럼 도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신도입니다. 그래서 도교적으로는 사신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모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백제입니다. 백제는 학교는 따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가 있었대요. 이 오경박사라는 거는 사서오경, 유학적인 그런 식의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학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자, 그런데 이 역박사라는 건 뭐냐면 역학을 공부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백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그뿐만이 아니라 부여 사택지적비, 이 사택지적비의 비문도 역시 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비문이기 때문에 이런 유학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역사서로는 고흥의 서기가 있어요. 여기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줍니다. 고흥의 서기, 거칠부의 국사. 고흥의 서기는 근초고왕 때 이제 전성기 때 만들었다는 거죠.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 때 고흥이 서기라는 역사서를 만들었다. 고흥의 서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진흥왕의 거칠부의 국사예요. 자, 진흥왕은 또 5세기, 자, 진흥왕은 6세기 전성기가 되겠죠. 진흥왕은 6세기 전성기 때 거칠부의 국사, 거칠부의 국사, 거국적으로 국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근초고왕은 고흥의 서기, 고기, 이런 식으로 근초고왕은 고흥의 서기, 진흥왕은 거칠부의 국사.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적인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백제가 많아요. 그래서 백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제 그 부여 쪽, 그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금동대학로가 나왔어요. 자, 백대 금동대학로는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세공지술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산봉우리도 있고 위에는 이게 꼭 남주작처럼 봉황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래는 불교적인 향로인데 막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적인 부분을 막 새겨놨어요. 그런 부분이 도교적인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도교적인 성격. 자, 부여 능산리에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이 산수무늬의 산수무늬도 요렇게 이 모두 다 뭐 이런 좀 복례산을 표현해놨다고 하거든요. 복례산. 이 복례산이 도교적으로 이 산신령들, 신선들이 산다는 그러한 그 도교적인 아주 영험한 산이 복례산입니다.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학로 여기 모두 다 도교적인 성격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면 자, 신라는 임신서기석이 있어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서기석이 뭐냐면
그 화랑들이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이만큼 공부하자라고 그런 유학적인 공부의 약속을 새겨놓은 것이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임신서기석, 그 다음에 원강의 세속 5개, 원강의 세속 5개 부분도 이런 화랑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전투에 임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는 아까 나온 대로 진흥왕의 바로 국사, 거칠부의 국사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교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화랑도의 난가사상이에요. 이 화랑도는 다른 말로 풍류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풍류도라는 것도, 이 명칭도 도교적인 명칭이고, 화랑도는 막 산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풍류를 즐기는 이런 느낌, 요게 도교적인 성격입니다. 난가사상도 약간 도교적인 내용인데요, 약간 도교적인 풍류를 즐기면서도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난가사상, 요런 것들이 신채호의 또 난가사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통일신라의 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에는 학교가 생겼어요. 바로 국학이죠. 신문왕 때 국학. 자, 신문왕의 국학을 설치함으로써 유교적인 인재를 융성한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왕권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죠. 자, 그 다음에 설총. 자,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었어요. 설총이 이도를 정리했다. 그리고 설총이 화왕계를 신문왕에게 바쳤다라는 거, 요런 것도 유학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강수는 청방 입문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강수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서에 능했다. 유학적으로 글을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외교 문서에 능했다라는 거 중요하고, 뭐 강수는 하나만 더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주신다면 세외교, 불교를 세외교라 비판했다. 불교를.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는 세상 밖의 종교야. 너무 막 내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만 한다. 그래서 불교는 세외교다라고 비판했다. 자,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화랑세기 고승전 나오죠. 자, 김대문은 진골 출신으로 설총과 강수 모두 다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인데 여기 김대문만 진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랑세기, 화랑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승전 이런 것들을 남겨놨다. 자, 통일신라의 후기에는 원성왕의 독서산품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독서산품가는 독서량을 가지고 관직에 임명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육두품들을 이 독서산품가로 좀 등용시키려고 했지만 이때 당시 육두품들은 거의 당의 빈곤가에 급제했었기 때문에 결국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골들의 원성으로 독서산품가는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라고 했죠. 원성왕 독서산품가. 자, 그 다음에 최치원. 자, 최치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반드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출. 자, 최치원은 제원필경과 토왕수경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이 책 이름 어려워하잖아요. 이 개원필경은 최치원이 썼던 문집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문집 중에 가장 오래된 문집이고요. 토황소경문은 황소를 혼내는 내용입니다. 이 황소가 그 황소의 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최치원이 이때 당시 당의 빈곤가에 급제하고 당나라에 있을 때였거든요. 황소를 벌하는 그런 말을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빨리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황소가 이 글을 읽고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원필경, 토황소경문. 발해 같은 경우에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반드시 고려랑 헷갈리지 말면 됩니다. 고려는 기역이니까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유학, 역사서, 도교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와 불상과 불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 불상, 불탑에서 일단은 불교 부분은 어디서 어떤 사람이 전래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소우수리망이 이제 전진의 순도로부터 소우수리망 때 불교를 수용했다. 소수리망이
이제 불태율, 불교수용, 태약설립, 율령반포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침유왕 같은 경우에는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승려로부터 자, 이거는 동침난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침유왕 난타. 불교를 수용했다. 동침난타. 자, 그 다음에 버풍왕은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버풍왕 때 공인이 되었다. 처음 들어온 거는 눌지왕으로부터 고구려의 무코자로부터 이 신라 눌지왕 때 들어왔지만 전례가 되지 못했고 이제 전례는 됐지만 공인이 되지 못했고 공인이 중요하다. 2차 존의 순교로 인해서 버풍왕 때 공인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각 나라별로 일단은 어느 왕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유왕, 신라는 버풍왕 때 공인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버풍왕은 역시 이제 고구려로부터 들어왔지만 나중에 2차 존의 순교로 공인을 했다. 자, 불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에 있는 그 사진으로 보고서 여러분 이게 무슨 불상이구나 간단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능검에서는 사진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동연과 칠렴의 열애입상은 서 있어요. 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산용연리 마애열의 입상은 약간 웃고 있는 백제 미소로 유명하죠. 경주배동 석주열의 삼존 입상도 새 입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동연과 칠렴의 열애 입상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상이 있고요. 삼국 공통으로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반가사유상은 살짝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다리를 한쪽 올리고 살짝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사유상입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목조 사유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고류사 미륵보살, 금동이니까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그래서 고류사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막 쌍둥이 불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목조고 우리는 금동인데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금동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의 요 새끼손가락 쪽이 어떤 여학생이 껴안다가 이렇게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원하는 와중에서 이 목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적송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무를 우리가 선물해 줬거나 우리가 만들어서 선물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불상으로 넘어가면 익산 미륵사지석탑. 이 미륵사지석탑 정말 큰 탑이죠. 목조 양식이라는 거.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목탑 양식. 그리고 추가로 한 개 더 얘기한다면 무왕 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어느 왕 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목탑 양식에서 이제 석탑 양식으로 좀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것도 역시 목탑 양식이 있고요. 평제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탑 신부에 이 소정방이 나 여기 백제를 평정했다.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백제 왕자, 뭐 부여융을 뭐 내가 납치해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황룡사 구축목탑 자장의 건의로 만들었다. 이 두 개는 모두 다 선덕여왕 때 만들었어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이 석탑을 만든 것인데 이게 전탑을 모방했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벽돌은 흙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석재를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장의 건의로 황효사 구축 목탑을 만들었다. 선덕여왕 때 만든 것이고 고려 때 몽골 침입 때 불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원효와 의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외운다면 극락정토에 간다라는 의미예요. 아미타 신앙, 나미아미타불. 그리고 무예가라는 건 이러한 불경을 외울 때 춤을 추면서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미타 신앙과 무예가는 요거로 인해 가지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심사상은 모든 게 한마음으로 통한다. 조화를 중요시하는 바로 원효가 이제 해골물을 먹고 이제 깨달은 것, 그것이 일심사상이죠. 자, 원효의 저서로는 대승기신론서가 있고요. 그리고 신문 화쟁론이 있습니다. 원효가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조화를 누리는 화쟁사상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쟁이 들어가죠. 신문 화쟁론. 의상은 화려한 의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도 육두품이고 의상은 진골 출신이에요. 그럼 진골 귀족이 육두품보다 더 잘 나가고 높은 관직이니까 화려한 의상을 입겠죠. 그런 식으로 화려한 의상의 화가 화엄종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상은 화엄사상, 종교도 화엄종을 개창해요. 자, 그리고 의상에서 관음신앙이란 건 무엇이냐면 관세음보살이란 의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극락정토에 간다라는 게 나무아미타불이고요. 관세음보살 이것은 지금 복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달라는. 그래서 의상도 관음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물론 더욱더 불교의 대중화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원효지만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긴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상은 부석사를 만듭니다. 의상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부유하다 이런 느낌으로 부석사. 자, 그리고 화엄 1승. 의상은 화엄종이니까 화엄이 1승 했겠죠. 그래서 화엄 1승 법궤도랑 책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해초는 간단합니다. 해초는 왕호천축국전, 왕호천축국이라는 곳이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인도에 관련된 기행문을 남긴 것이 왕호천축국전,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원효하면 일심사상이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원효의 원, 일심사상의 원, 일 이런 식으로 원효, 일심사상, 아미타 신앙,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뭐 무예가 이러면 원효, 불교 대중화 그리고 의상은 화려한 의상, 화엄사상, 화엄 일승 법궤도 그리고 부석사를 지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원효와 의상, 해초 모두 다 전기는 교종이었어요. 교종. 교종이라는 건 뭐냐면 교리를 연구하는 게 바로 교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종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선종은 어떠냐면 참선, 해탈 아주 쉽다라는 거죠. 참선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이나 호족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구산선문으로 이제 발달을 했고 호족과 백성이 후원을 했다. 호족들이 후원을 했고 이 선종의 교리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래 부처의 사리를 모신 것이 탑이에요. 근데 우리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우리 스님도 부처야.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스님도 돌아가셨으니 승탑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선종이 유행했을 때는 승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순에 이런 쌍봉사지 승탑이라던가 고려 때 뭐 고달사지 승탑이라던가 이런 승탑이 유행을 하게 되고 우리 스님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막 일대기 우리 스님은 이러한 뭐 일을 벌였고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막 스님의 일대기를 쫙 써놓은 게 탑비예요. 탑비. 자, 이런 식으로 승탑과 탑비가 유행했다. 자, 그 다음에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상. 석굴암 너무 유명하죠. 자, 그리고 뭐 석굴암하고 뭐 불국사는 거의 세트로 이제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는 이불병자상 반드시 사진.
석굴암은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불병자상은 이제 부처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이불병자상 사진 꼭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있죠.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이거는 신문왕이 만든 것이다. 가문사지가 은혜에 감사한다.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든 석탑이고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그 대왕암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신 수중릉 대왕암을 그것에 대해서 비는 석탑, 이제 그런 절이었던 게 가문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은 뭐 석가탑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무형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을 이렇게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나왔어요. 무구정광대다란이경. 자, 요거는 이제 두루마기식으로 남아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목판으로 찍어낸 목판 인쇄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자, 그리고 경주 불국사 다보탑도 있죠. 그러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다보탑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후기에는 진전사지 3층 석탑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화순 쌍봉사 요거 별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요것이 승탑이잖아요. 아, 승탑 선종이 유행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산선문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이수님도 가끔 나와요. 구산선문에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제일 처음에 가진산문을 개창했던 뭐 대표적인 선종을 유행시켰던 승려는 도의라고 있습니다. 도의만 한 명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영광탑이라고 아주 큰 탑, 벽돌탑입니다. 자, 요렇게 승탑과 뭐 그리고 일상적인 불탑 뭐 이런 식으로 불교, 불상, 불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문화 파트는 여러분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 파트는 반드시 여러분 교재에 금동영과 칠념일 열애입상, 서산용연리 마열의 3종 입상 사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진과 함께 이게 이거구나, 요게 백제구나, 이게 고구려구나, 그 정도. 아, 이게 이불병자상이구나, 그럼 발해의 불상이구나, 그리고 아, 영광탑이구나, 요거 발해의 탑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진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